안녕하세요, K리츠TV입니다. 지난번에는 저희가 리츠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거를 알아봤다면 오늘은 상장 리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연구원님, 주변에서 상장 리츠 관련해서 가장 많이 궁금해했던 점이 무엇인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주변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이 리츠를 언제 사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우선 배당금을 받으려면 배당 결산일 기준으로 영업일 2일 전까지 매수를 하셔야지 배당금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예를 들어 12월 30일이 결산일이라고 치면 늦어도 28일까지는 매수를 하셔야지 배당금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은 사실 12월 31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12월 30일이 배당 기준일이라고 말씀하신 건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12월 31일은 한 해 마지막 날로 주식시장이 휴장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군요. 그럼 연구원님 혹시 배당락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배당락에 대해서 질문이 많아서 제가 오늘 공부를 좀 해왔죠. 배당락이라는 거는 이제 배당 기준일이 지나서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진 날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아까 전에 내가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28일에는 매수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29일이 되면 그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것만큼 좀 주가가 떨어진다라는 거를 배당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또 이제 질문을 많이 받았던 게 12월 말 결산이라고 해서 12월에 샀는데 왜 1월이 돼도 배당금이 안 들어오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저도 리츠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많이 생각이 들긴 했는데 자세히 알아보니까 그 결산월로부터 약 3개월 뒤에 주주총회가 열리고 그 주총 이후 한 달 내에 배당금이 지급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4개월은 딜레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리츠는 결국엔 주식회사니까 그쵸.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얼마나 줄지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차가 좀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배당금이 입금되는 시기의 시간 차이를 알아봤다면 저는 최대한 자주 배당금이 들어오길 바라는데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면 좋을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저희 리츠 같은 경우는 결산월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예시로 하나 드려보자면 이지스 밸류 리츠, 미래에셋 맵스 제1호 리츠, D&D 플랫폼 리츠, 이리츠 코크랩 이렇게 만약에 4가지 종류의 리츠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1월, 4월, 7월, 10월을 제외한 8달이 결산월에 해당돼서 8달 동안 모두 이제 결산, 배당을 받을 수 있게끔 포트폴리오를 짜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최근 상장한 SK리츠가 분기 배당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분기별로 한 번씩 배당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굉장히 복잡하니까 표로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간에 대해서 분산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사실 리츠가 굉장히 다양한 자산들을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담고 있는 자산의 섹터를 통해서 분산 투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네, 그렇죠. 현재 우리 국내에서 가지고 있는 상장 리츠들의 자산을 좀 살펴보자면 오피스, 리테일, 호텔, 주거, 물류, 복합 이렇게 다양한 자산을 편입을 하고 있어요. 혹시 가장 관심 있는 그 섹터가 있을까요? 저는 요새 물류센터가 워낙 핫하다 보니까 물류센터를 담고 있는 리츠가 무엇인지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요즘 물류센터가 많이 핫하긴 한데 상장 리츠 중에서는 ES 캔달 스퀘어 리츠랑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가 지금 물류 자산을 편입을 하고 있어요. 저는 해외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해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리츠는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해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거 아까 말씀하셨던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도 그렇고 그리고 JR 글로벌 리츠라고 JR 글로벌 리츠는 벨기에 정부가 임차해 있는 우량한 빌딩을 보유하고 있는 리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요새 이런 해외 자산 말고도 좀 독특한 자산을 담고 있는 리츠들이 등장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네. 상장 리츠 중에서 주유소를 담고 있는 리츠들이 있어요. SK 주유소를 담고 있는 SK 리츠, 그리고 현대 오일뱅크가 임차를 하고 있는 코랑코 에너지 플러스 리츠가 특색 있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리츠라고 볼 수 있죠. 네, 이렇게 저희가 다 소개드리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다양한 자산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리츠를 활용해서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가장 유명한 캐치프라이즈가 있죠. 커피 한 잔으로 건물줄 대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희가 소액 투자자들에게 적합하다라고도 얘기를 드리지만 사실 리츠는 고액 투자자들에게도 굉장히 적합한 상품입니다. 그 이유가 원금 보존이 되는 투자 상품은 아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리츠가 부동산을 기초 자산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의 하락폭이, 그러니까 주가의 변동폭이 일반 다른 기업에 비해서는 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을 자산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우려될 시에도 자산 해지 기능이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네, 그것도 맞습니다. 실제로 미국 나리츠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소비자 물가지수, 즉 CPI의 상승률과 리츠 배당 증가율을 비교해 보았을 때 대체로 리츠 배당 증가율이 CPI 상승률을 상회했다고 하더라고요. 리츠의 주가가 오르면 매매 차익을 통한 수익을 얻을 수는 있으나 주가가 오르면 오히려 배당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네, 배당 수익률이 이제 주가가 오르게 되면 낮아질 수는 있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투자자들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주가가 오르면 그만큼 배당 수익률이 낮아지니까 나는 주가가 낮은 리츠를 선택할래라고 하실 수도 있고, 난 앞으로도 리츠의 주가는 계속 오를 거다, 성장성이 있을 거다라고 보시면 그 주가가 오르고 있는 리츠에 투자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리츠에 대한 성장성을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부동산이 16층에서 18층으로 키가 크는 것도 아니고 뭐 옆으로 뚱뚱해지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성장이 된다고 하시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국내 리츠들 같은 경우에 자산 편입, 추가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던 자산 외에 추가적으로 다른 자산들을 편입함으로써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신한알파 리츠가 한 4회 정도 추가적으로 자산을 편입해서 사이즈를 키워왔고 그것들이 이제 주가에 반영돼서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저금리 기조 시대잖아요. 그래서 높은 이율을 지금 대출을 받고 있는 그 부동산 리츠가 그 저금리의 리파이낸싱을 통해서 또 수익성을 확대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네, 맞아요. 이런 식으로 리츠가 성장하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리츠가 우상향하는 쪽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선택하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상장 리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근데 투자자들이 좀 더 직관적으로 이 리츠에 내가 투자했을 때 배당 수익률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당연히 있죠. 저희 한국리츠협회 홈페이지에서는 실시간 주가에 따른 연한산 배당 수익률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저희가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협회 홈페이지에서도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많은 이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장 리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회에서 뵐게요. 안녕.